시간에는 세포호흡 전체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당 한 분자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피루부산 두 분자로 쪼개지게 되죠. 이 과정을 해당 과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eATP가 만들어지고 또 eNADH가 만들어지죠. 작아진 이 피루부산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 들어온 미토콘드리아는 TCA 사이클을 통해서 기질 수준 인산화의 eATP와 8NADH, FADH2가 만들어지게 되죠. 결과적으로 여기에 eNADH가 같이 합쳐지게 되면 10분자의 NADH와 2분자의 FADH2가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으로 도착하게 되는 거죠. 이 NADH 한 분자가 내놓는 수소이온의 수는 2개죠. 전자도 2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전자, 고에너지 전자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이 기질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을 막 사이 공간 쪽으로 능동수송시키게 됩니다.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는 2번, 3번에 걸쳐서 이 수소이온을 퍼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수소이온은 산소와 그리고 이 기질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 2개를 가지고 물 한 분자를 만들어내게 되죠. 이제 결국 이 NADH 한 분자가 왔을 때 수소이온 2개와 전자 2개와 2분의 1 O2가 만나서 물 한 분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NADH 한 분자가 이 지금 수소이온을 3번을 퍼내게 되죠. 그래서 이 한 번당 ATP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NADH 한 분자는 3ATP를 만들어내게 되고 FADH2는 여기가 아닌 여기서부터 2번 퍼내기 때문에 2ATP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곱하기 여기 3을 하고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만들어낼 수 있는 ATP는 34ATP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들어낼 수 있는 ATP는 38ATP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NADH와 산소 그리고 물 분자의 관계를 좀 따져보면 NADH가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으로 왔을 때 전자 전달계 안에서 이 2분의 1 O2와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물 한 분자를 만들어내게 되죠. 자, 이것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한 분자의 NADH가 반응하는 결국 산소의 분자 수는 2분의 1 O2. 네, 이 전자가 결국 반응하는 거죠. 이 전자와 EH 플러스와 2분의 1 O2가 같이 만나 사용이 돼서 한 분자의 물 분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숫자를 잘 기억하세요. 한 분자의 NADH를 가지고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2분의 1 O2의 산소를 사용하게 되고 그 결과 한 분자의 H2O를 만들어내게 된다. 자, 그러면 자, eNADH, 8NADH, eFADH2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산소는 이것의 절반이니까 1이 되겠죠. 8의 절반이니까 4가 되고 2의 절반이니까 1이 되겠죠. 그리고 물 분자는 여기에 숫자와 일치하기 때문에 28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6분자의 산소가 사용이 되고 12분자의 물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포호흡의 식을 적게 되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 자, 이 지금 전자 전달계 안에서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물 분자를 만들 때 6분자가 들어가게 되고 전자 전달계에서 그 결과 12분자의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 H2O는 TCA 사이클에서 들어가는 물이고 이 6CO2도 TCA 사이클에서
이것이 결국은 피루부산 두 분자가 갈리게 되면 6CO2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세포흡식이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38ATP가 만들어지는데 1몰의 포도당에 686kcal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686을 180으로 쪼개게 되면, 나누게 되면 1g당 4kcal가 나오는 것을 계산해낼 수 있죠. 그래서 1몰의 이 포도당을 가지고 38ATP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38 곱하기 7.3kcal를 하게 되면 이 값은 40%. 그러니까 ATP로 40%가 만들어지게 되고 나머지 60%는 열로 방출이 되죠. 생원에서 이런 내용이 좀 나오죠. 이 식이 결과적으로 38ATP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오는 식이라는 것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호흡 기질, 효소가 작용하는 호흡 기질, 우리가 지금 이 식에서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내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기질이 항상 포도당일 수만은 없는 거죠. 과당도 있고 갈락토스, 둘 다 이 단당류인데 이것들을 섭취를 했을 때도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작점이 포도당이 아니라는 것 뿐이죠. 이 과당이나 갈락토스는 여기 해당 과정에서 해당 작용에서 형태를 변형해서 들어가서 과당 2인산의 형태로 전환이 된 다음에 피루부산으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지방의 경우는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는데 이 글리세롤의 경우에는 해당 과정에 보면 G3P라고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 변형된 다음에 안으로 투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방산의 경우에는 아세틸코에이로 변신하게 됩니다. 지방산 상당히 큰 그 고분자 물질인데 잘게 쪼개면서 이탄당의 아세틸코에이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세틸코에이는 이탄당이죠. 또 이 단백질의 경우는 탄수화 분자 지방과는 달리 질소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 질소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인데 이 아미노산에서 일단 먼저 탈아미노 NH3 형태로 이 질소를 떼내게 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 모양이 변형이 돼서 어떤 것은 피루부산으로 바뀌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세틸코에이, 활성 아세트산이라고도 하죠. 유기산, 탄소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카복식이 COOH를 가지고 있는 물질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TCA 사이클 안에를 보면 시트르산이라든가 알파케토그루타산이라든가 옥살 아세트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형태로 변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흡률이 있는데 호흡률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 기질을 뭘로 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흡 기질을 계산해낼 수 있는 방법은 소모된 산소의 부피에 대한 발생한 CO2의 부피를 가지고 계산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흡률은 분모가 소모된 O2의 부피비고 분자는 발생한 CO2의 부피비가 됩니다. 여기 우리가 식이 주어지게 되면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이 분자 수를 이용해서 부피비를 대변할 수 있게 되죠. 호흡 기질이 포도당일 때는 6분의 6이 되겠죠. 값은 1이 됩니다. 근데 지방의 경우는 26분의 18이 되기 때문에 값을 계산하게 되면 0.7이 나오게 되고 이 단백질의 경우에는 15분의 12가 되죠. 이런 경우는 0.8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기질로 썼는지 계산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발화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이 아니죠. 잎이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양분을 이용해서
분해해서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것이 이제 싹을 트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호흡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발화 중인 콩을 간 안에 집어넣고 여기 마른 콩을 집어넣었죠. 여기 KOH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물질이죠. 자, 이 단은 지금 마른 콩이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겠죠. 물이 없으니까. 대조군이라고 볼 수 있고, 간 알을 봤을 때, 자, 이 지금 잉크 이동 거리가 1과 5로 되어 있고, 왼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 알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가의 경우에는, 자, 이게 산소가 여기 지금 이산화탄소가 같이 나타내져 있는데, 나의 경우를 먼저 보면, 이 지금 산소가 안으로 들어갔죠. 들어가게 되면 이 임금방울이 딸려서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 지금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 있는데 나오게 되는데 KOH가 있다 보니까 얘가 다 흡수를 해서 이산화탄소는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순전히 임금방울은 소모된 산소의 양 때문에 임금방울이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소모된 산소의 부피만큼 임금방울이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cm를 이동했고 반면에 소모된 O2의 부피가 이제 5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여기 부분에서는 증류수를 적신 거름종이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면 그대로 밀려 나오겠죠. 이 잉크방울의 실질적인 이동 거리는 이 소모된 산소의 부피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뺀 그 알짜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값이 1이기 때문에 발생한 CO2의 부피는 이 소모된 부피에서 1을 빼주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에서 이 5에 소모된 산소의 부피가 5니까 5에서 1을 빼게 되면 4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호흡률을 구할 때 소모된 산소의 부피는 여기 값이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1은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발생한 CO2의 부피는 이 5에서 1을 빼줘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뺀 값이 올라가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분의 4가 되니까 5분의 4는 0.8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된 호흡 기질은 단백질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